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요즘 일본의 무역 보복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근데 아마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일본에서도 많이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다음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자꾸 이런 한일 간의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지, 일본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본 중앙학원대학의 법학부 이현모 교수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현모 교수님은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참 일본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제목에서처럼 그럼 교수님은 그럼 일본에서 30년간 지금 생활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일본에 건너간 게 1990년에 갔으니까 네. 횟수로 딱 올해가 30년이 되네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일본에서 사시면서 이제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 현재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요? 낯설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어날 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제가 이게 작년 10월에 출판한 책인데, 네. 앞으로 아베 정권이 지금 이상으로 더 독선적이고 아니면 그 우익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무모한 그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책 속에서도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궁금한 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70%에서 80%가 아베의 무역 보복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 일본 내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도쿄에서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일주일이 돼 갑니다만은, 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올 때만 지난주만 해도, 사실은, 일단 도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다지 우리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거는 이제 도쿄에 한해서. 도시니까. 네, 도시니까 아무래도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우리 지방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반도체 세계 품목 규제부터 시작해서 또 8월 달에 들어와서 화이트리스트 제거하는 그런 것까지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보이콧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안 사기, 안 가기 이런 운동들이 정말 어떤 폭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역, 특히 지방 경제에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관광객도 줄고.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지금 저출산에 노령화 비율이 거의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은 지금 유엔에서 지정하는 수치대로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가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지방에 가게 되면 사실은 거의 젊은 사람은 안 보이고 노인들만 있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지방 도시의 풍경인데, 사실은 요 2, 3년 사이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또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도쿄라든가 이런 대도시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는 몇 번씩 가봤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더 이제 특이한 곳을 간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큐슈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대마도 같은 곳은 한국 관광객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도시거든요. 그 지역인데 그게 발길이 뚝 끊기고 나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달 수익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방송에서도 지금 거기 주민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발길이 끊겨갖고 자기들 사활 문제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 이제 일반 지방의 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 더불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도쿄 같은 곳에서도 역시 그 아베 정권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무역 경제 보복 조치가 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사실 그렇죠.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한 다음에 국교 정상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국은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맞아요. 만성 적자국입니다. 일본이 계속 돈 벌어갔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 무역이 적자가 나니까 적자국에서 흑자국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생각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네. 근데 역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적자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가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자유무역주의의 그 어떤 지금 세계적인 거로 봤을 때도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도 그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그 식자들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은 굉장히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빨리 거두어들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다소 이제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주말 같은 경우에 도쿄 신주쿠라든가 그런 거 중심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는 이제 일본 시민들이 그렇게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경제 보복 조치 빨리 철회해라.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될 그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그 시민 운동을 펼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일본을 관광하러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산 제품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뉴스로 보고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그게요, 제가 일본에서 쭉 있으면서 제일 한국인으로서 곤란한 게 뭐냐면 일본 테레비 방송입니다. 일본 테레비 방송은 정말 저급하다 그럴까? 맞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노골적을 지나서 수준이 정말 일본 테레비 방송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보통 도쿄 같은 경우는 공중파 채널이 NHK부터 시작해서 한 7, 8개 그 채널이 있고 그 외에는 유선 같은 거는 따로 계약해서 하는데 보통 유선 계약 안 해도 7, 8개 채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거를 보는데 거의가 24시간 방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출근하고 나서 이제 아침 시간 9시, 10시 지나서부터 와이드 쇼라고 하는 그런 프로들이 많아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시사 문제라든가 지금 한일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코미디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보면서 그냥 어떻게 희화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그냥 한국 비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이꼬르 예를 들어서 친북 그런 식의 도시화를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한국 소비자들의 그 행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든가 그냥 거기 이제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좌우가 반반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는 얘기들은 안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혐한론자들 패널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방송을 보면은 정말 속상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을 일단 웃고 떠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고가 저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실은 이 생업에 바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그럼 한일 이 경제 보복이 이르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 있냐? 예를 들어서 1965년에 국교 정상화의 또 조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징용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 판결이 어떻게 돼서 왔다든가 그런 배상과 보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전혀 다루지가 않아요. 세밀히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물론 없을 뿐더러 또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런 그냥 텔레비에서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 그게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렇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텔레비 프로듀서의 최고의 고민은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일본에서도 그래요. 숫자를 얼마큼 따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그런 저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왜 막말 방송한다고 하면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모여서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런 어떤 혐한 분위기가 퍼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의 그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아기 뭐 지금 힘들잖아요. 일본 상황이. 힘들죠. 네, 힘들고 위안 우스갯소리로 하나의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히려 큰 적자국인데 흑자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사실 그럼 물건 안 판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손해인 거잖아요. 손해죠. 예. 이거에 대해서 그 한국과 일본 이 상황대로 쭉 간다 그러면 누가 더 손해 볼 거라고 일본인들은 생각을 하나요? 일본의 그 우익적 인사들은 당연히 한국이 이제 더 강하게 압박해서 몰아치면은 한국 경제가 파탄나서 뭐 실업률이 20% 30% 올라가고.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베 정권의 이 경제 보복, 무역 보복은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그 일본에는 넷 우익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기생하면서 굉장히 그 혐한 그 기사라든가 그런 것에 이제 댓글 달면서 그냥 악성 댓글로 그냥 그렇게 도배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뭐 3, 4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국에 아주 뽐때를 보여줘야 된다. 응? 언제나 우리 일본의 그 발목을 잡고 그 생트집을 잡고 하는데 물론 생트집이라는 건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참에 한국을 아주 따끔하게 한번 혼내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뭐 3, 4년 전부터도 뭐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떠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하거나 바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논조는 그거죠. 물론 이제 지금 아베 정권이 행하고 있는 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걸 이제 취소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그런 목소리는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 작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소수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바에 따르면 다수의 목소리는 이제 한국이 지금의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징용공 그 대법원 판결을 이제 일본의 그 기업 전문 기업들의 그 이제 재산 차입이라든가 그런 거를 행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로 이제 항복선언을 하고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항복해라 이거네. 그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항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 싸움은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런 논조도 특히 내각에 있는 그 일본 자민당 그런 그 우파의 정치가들 리뷰를 통해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일본에 좀 자주 이렇게 반성을 요구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그들 정치인들이 자꾸 그러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반복하게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그 일본인들이 그 역사에 대한 그 의식이랄까요, 인식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 제가 지금 이 대학에서 16년 동안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이제 한국 그 교양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항상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731 부대라든가 아니면 그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아는 학생은 2~3명 정도. 그 정도로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잊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우익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지금 아베 정권은 특히 그렇습니다만 역시 정치라든가 이런 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교육이라든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금은 그런 걸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침략을 했었다.
근데 아예 지금 빼버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우익들의 그 논리대로라면 그게 이제 자학사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학하는 그런 역사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어떻게 침략이냐? 우리는 이 한국을 비롯해서 뭐 저 만주라든가 이 동남아 이런 국가들은 백인 식민지 지배로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줬다고 하는 그게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도와준 거다. 근데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사실은 제가 1990년에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소수였었어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정말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일부에 이제 그렇게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뭐 일반 가정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 방송에서도 그런 인사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그냥 당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년 사이에 일본 사회가 많이 우클릭이랄까 우경화가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주변 국가에서 최근 아주 몇 년 동안 그 계속해서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고 막 했던 이유가 아마 이거였나 보네요. 이렇게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으니까.